자, 오늘부터 숙제 나가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우리 시험. 그죠? 좀 짜증나지만 적게 낼게요. 그죠? 제 입장에서 적게야. 여러분들이 적게는 다른 거지? 그죠? 동상이모. 자, 보죠. 일단은 14번 5페이지는 5페이지. 자, 보면은요. 자, 요게 여러분들 또 주의하실 게, 요게 왜 어렵냐면은요. 요거 낚시가 있어요. 뭐 어떤 낚시냐면, 일단 구입이잖아요. 구입. 그럼 매입 유형이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카드 매입 쪽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33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과나? 이렇게 카과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지금 뭐 샀어요? 그렇죠? 쌀과 부식이면 여러분들 이거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카면이지, 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있을 것처럼 낚시를 파요. 그리고 아까는 계산서라고 돼 있으니 면세네? 이렇게 나중에는 눈치를 채지만 요거는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카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라는 건 우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죠. 근데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으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면세 쪽은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실기 때 잘 나오는 면세는. 그래서 카면 공급가액은 33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맛 좋은 푸드. 또 블럭 쳐져 있죠? F2번 누르셔가지고 하나카드. 붕괴형은 각종 카드 넣으세요. 카면 이러면 카드. 일단 원재료가 아니라 500번대 복리후생비잖아요. 네, 요렇게. 위지급금은 당연히 카드 회사한테 있는 거지. 그죠? 여기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될 거니까,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는 카드 회사한테 있는 거니까, 혼합 거신 분들은 여기 꼭 하나카드 돌리시고 미지급금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 15번 바로 할게요. 15번도 마찬가지인데, 15번도 보시면, 사과도 미가공 그쪽이죠. 그래서 면세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영수증인데, 매입 쪽이잖아요. 근데 면세니까 매입 쪽이 현면이에요, 현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 게 아니라 44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냥. 또 영업부 직원 생일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매입 쪽에 매입 쪽이래. 이거 복리후생비죠, 여러분들. 그죠? 가끔씩 여러분이 간주공급 아니냐고 하시는데 간주공급은 매입세 당초에 공제를 받아야 돼요. 맞죠?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얘는 면세로 샀는데 매입세 부담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간주공급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아닙니다. 개인적 공급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2월 18일 날 현면입니다. 매입주 62번 44만원. 거래처는 전자마트. 붕괴 유형은 전액 현금 계정 과목이니까 전 현금 할 건데 여기 현금이라고 할게요. 저는 여기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현금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출금이다라는 게 전액 현금이 나갔다 그 뜻이고, 그래서 여기 현금 대변에 44만원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혼합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제 혼합으로 하면 여기가 800번대고 대변에 현금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죠. 혼합으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분계를 아래에다가 넘어갈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별표는 안 치겠지만 나왔다 하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했어요. 매입세 부담한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얘가 이제 공제니 불공제니 따지셔야 됩니다. 따져야 되는데 여기 있죠.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럼 특수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이거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럼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예요. 불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시험에 이렇게 장난을 가끔 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에어컨, 비품 한번 해봐. 근데 비품 거시면 안 되죠. 왜?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여러분들 어디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영업활동과 관련 없어요. 그래서 비품 낚시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본다라고 했냐면, 이거 제재할 세법에선, 맞죠? 안 그러면 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대신 사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인 이상해 있죠? 이상해가 사야 될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컨 있죠? 에어컨 살 돈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만 원 빌려준 걸로 판다겠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110만 원도 받아내고 이자까지 받아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라고 제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이 회계에서는 돈 나갔지만 개정 과목 뭐 쓰지? 이런 거였지만 우리가 세법상 가지급금은 뭐였었냐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준 거, 돈 빌려준 거. 그래서 가지급금 써야 돼. 가지급금. 이렇게. 비품이 아니라. 그러면 가지급금이면 여러분들 당연히 자산이 되겠죠. 업무 무관 대여금이니까. 그럼 우리가 대여금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잖아. 채권이기 때문에. 어디 걸어야 돼요? 대주주 걸어야 돼. 대주주. 가지급금에는 이상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좀 여러분들이 세무 1급을 배우셔야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가 설명이 되니까 그냥 유형 자체를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가 사야 될 걸 대신 사주면서 세금 계수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가지급금 문제다라고 이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날짜는 2월 20일이고요. 유형은 불공이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만원. 근데 여기는 구매한 데니까 어디냐면 직진마트 해야죠. 구매한 곳이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상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고, 그 다음에 블럭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F2번 눌러야 되는데, 근데 굳이 우리가 불공은 여기 불공제 사유가 2번으로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F2번 안 누르셔도 되긴 해요. 근데 굳이 이제 블럭 쳐져 있어 습관상 F2번이다라고 했으니까, 누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업무 무관이죠. 분계 유형은 네, 뭐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도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에 가지급금이죠. 네, 가지급금에 여기가 이제 그죠 직진마트가 아니라 그죠 특수관계자인 여기에다 이상해로 돌리셔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제 분계 유형이 혹시나도 혼합이시면 가지급금에 이상해 걸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7번 별표입니다. 17번도 많이 틀리시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17번 별표. 자, 17번은 일단 왜 별표냐면은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입이니까 매입 유형이죠? 그리고 매입세액을 부담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뭘 받았냐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수입이라는 유형이 재화를 수입했다고 수입이라는 유형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입은 매입세 공제되는 수입세금 계산서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테슬라 차량은 소형 승용차가 되겠죠. 비영업용. 테슬라 차량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잖아요. 매입세 부담하면 그때 불공으로 가요. 불공.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란 유형이 매입세 공제되는 수입세금 계산서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받아들여야, 낸 적은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더러운 유형이 이렇게 뭐냐면, 취득 부대 비용도 같이 주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재화를 수입하잖아요. 그럼 재화를 수입하면 외국에 있는 애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임스 거시는 거 아니에요. 구매한대. 맞죠? 왜? 제임스는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없는 공급자예요. 맞죠? 그래서 제임스 걸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를 공급자로, 가상의 공급자로 봐요. 수입할 때. 그죠?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보지.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관장이 있는 인천세관 거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공급자는 세관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천세관 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1,000만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임스가 가져가는 거니까 아마 1,000만원 넣으시면 컴퓨터가 붕괴에 1,000만원 생각할 겁니다, 그냥. 1,000만원 안 걸어요. 공급가액에 1,000만원 넣으면 아마 부가가치세만 컴퓨터가 인지를 할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수입이라는 유형 거는 순간 예,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지가 알아서 1,000만원 걸러대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만 아마 잡을 겁니다. 그럼 이 100만원 계정가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원재료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원재료 아니에요. 왜? 매입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100만원은.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럼 통관수수료는? 이건 원재료지. 얘는 부가가치세랑 관련 없으니까. 그럼 이 통관수수료는 우리가 원재료 매입하면서 취득부대 비용이잖아요. 이건 부가가치세니까 매입세 공제되냐, 불공제되냐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달라지지만, 얘는 부가가치세랑 관련 없으니까 취득부대 비용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원재료 처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조심하실 거, 우리 근데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 될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000만원이니까 1,030만원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어디 갔냐? 3월 5일이죠. 3월 5일날 유형은 수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에 신고서에 가야 돼요. 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랑 관련되어 있는 매입가액만 가야지요. 맞죠? 저기 1,000만원만 돼야 돼요. 1,030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위쪽이 신고서, 아래쪽이 일반 점입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예요. 1,030만원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이쪽과 관련 있는 공급가에 그 뜻이고, 네, 거래처는 세관이죠. 인천. 그 다음 전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붕괴 유형은 보통 예금 납부했으니까 혼합. 그럼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가 부가가치세만 알아서 지가 붕괴를 끊어요. 그럼 요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맞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근데 통관수수료는 우리가 원재료 취득 부대 비용이죠. 부가세 부담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차변에 원재료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거는 우리 시험에 몇 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통관수수료까지 끼워 넣은 거예요. 대부분은 시험에는 통관수수료 안 내고 주로 방금처럼 부가가치세만 던져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시험에 냈던 적이 몇 번 있으니까 높아심에 넣어 놓은 거긴 해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더럽게 어렵네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로 대비를 한 평이한 문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알죠. 진짜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계속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5문제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지. 대부분 제가 이렇게 했던, 좀 발표했던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내지. 나머지는 다 회계해독 때 배웠던 쉬운 애들 주로 위주로 내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여러분들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현금 영수증은 꼭 현금을 주고받아야지만 현금 영수증 끊어주는 게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주고받아도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붕괴 유형이 현금이라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진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보통 예금 지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붕괴 유형이 무조건 혼합밖에 안 되는 거지. 보통 예금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유형 보면 반드시 결제 유형이 현금인지 보시라고. 알죠? 이렇게 출제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현금영수증인데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매입세 부담한 현금영수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인데 유형자산이니까 업무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과죠, 여러분들. 3월 6일 날 유형은 현과 61번 매입쪽. 얘는 뭐 현과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공급가액 넣으면 알아서 쪼개긴 하겠죠. 거래처는 희연. 그 다음에 분계유형은 보통예금이니까 무조건 혼합. 차변의 피품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그래서 현금영수증 이런 애들 때문에 좀 만든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요것 때문에 좀 뭐냐면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도 하고 이렇게 낚시를 파요. 날짜는 3월 9일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대충 보면 보통예금 쓰게 돼 있어요. 대충 보면. 근데 요거는 3월 9일자 입장에서 외상으로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유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대충 읽었다가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자, 보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별도의 교부받았으니까 매입세 부담했습니다. 매입세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죠. 받았는데 요게 지게차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예요. 차량이 있지만 이건 승용차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뭐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 처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 우리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계정 과목 중에 원칙이 뭐였어요? 추산비. 근데 그게 차량과 관련되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이건 차량 유지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게차니까. 다시 리마인드. 그래서 500번대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되겠죠? 그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밖에 안 돼요. 전액 미지급금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일단 공급가액 30. 거래처는 경기자. 전자고요. 혼합이죠, 무조건. 전액 미지급금. 사변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 수선비는 차량 아닐 때 수익적 지출이에요. 대변에 미지급금 이거 조심하시고. 요것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페이지. 자, 6페이지 20번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 아마 참고하시면은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어디 가냐.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메인 유형이죠, 여러분들. 수치. 메인 유형이고, 여기 세액이 20만원이 있어요. 그죠? 세액이 있고, 매입세 부담했는데 직원 야근 직사니까 복리후생과 관련 있잖아요. 그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죠, 여러분들. 대신에 종이니까 전자요 하시면 안 되겠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기 예정 신고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2기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는 잘 받아놓고 신고를 못한 거예요. 신고를. 그렇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신고 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뒤로 밀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걸 신고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대가 주고받았는지는 아래 보셔야죠, 여러분들. 그죠? 별도 언급 없으니까 현금 1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외상인데, 복리후생비니까. 자, 9월 30, 이거 20번 별표예요, 별표. 죄송합니다. 별표. 예정신고 누락은 꽤 됩니다, 시험에. 다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 별표 쳤냐면,
세무이익금 때 추가되는 내용인데 출제하니까. 자, 9월 30일자 유형은 여러분들 51번이죠.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라 돼 있을 거고요. 거래처는 맛 좋은 푸드. 전자예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틀려요. 분배 유형은 혼합이죠. 500번대 복리후생비고요. 대변에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외상이니까, 외상인데 재고자산 아닌 자산 매입했으니까 재고자산 아닌 걸 매입했으니까 미지급금.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인물 보시면 일단 제가 1, 2, 3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그렇죠. 요거 체크박스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 클릭한다.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클릭하래요? 그렇죠. 여기 위에, 여기 12시 방향에 간편 집계 화살표.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클릭하래요? 그렇죠. 여기 예정 누락분 SF5. 요게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라고 돼 있어요. 클릭하시면 아마.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날짜 입력 못하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기 예정 신고 누락분을 2기 확정 신고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목 보니까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라고 돼 있죠. 개시가 시작되는 월이잖아요. 2기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은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 맞죠? 그래서 25년 10월 이렇게 넘어가서 10월을 잡을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4월 잡으면 안 돼 또? 7월 잡아도 안 되고 진짜 확정 신고잖아. 이건 할 줄 아셔야지. 그죠? 이렇게 하고 확인만 누르시면 끝나요.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가지 마세요. 나중에 어차피 신고서 가면 다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면 여기 매입 쪽에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을 우리가 확정 신고 때 하는 게 12번이고 나중에 달 거예요. 여기인데 알아서 이쪽 보시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 신고 때 할 때 여기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죠. 200하고 20만 원이. 그렇죠? 굳이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잘 들어간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냥. 알죠? 단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번. 이건 했던 거죠, 여러분? 어저께인가? 어저께 같이 했던 겁니다. 뭐냐면, 어저께 했던 거를 단순하게 계정권을 바꿨어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당초에 제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받았어요. 인터넷 그거 와이파이에서 끊겨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와이파이 때문에. 예. 자,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게 1번이죠. 순서로 따지면 1. 순서로 따지면 얼마 받았을 거냐. 원가가 60만 원이니까 당초에 6만 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받아놓고 2. 어떻게? 거래처한테? 그렇죠. 접대용으로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세액은 안 내. 매입세 공제는 받았어. 그렇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예요. 부담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약속 어겼잖아요. 어겼으니까 너 거래처한테 실제로는 접대용으로 줬지만 거래처한테 이거 처분 공급한 거야. 그렇죠. 해가지고 시가 과세 포함이 80만 원에 10%에 8만 원 토해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그럼 간주공급이면 우리가 10%로 과세하죠. 대신에 상대방한테 증빙은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드려 맞는다고.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니까 건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월 12일 유형은 건별.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여러분들도 건별이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입력하면 쪼갤 거예요. 물론 80만원 나중에 바꾸셔도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흥장사. 그 다음에 얘는 분배를 좀 끊어야 되니까 무조건 혼합하시길. 자, 그럼 일단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8만 원인데 요거 내 돈으로 낼 거니까 이거 부가세 예수금 8만 원은 내가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요것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거고, 근데 아래 요쪽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될 거니까 요건 거래처에 처분한 걸로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쪽은 분계 쪽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제품 판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품을 거래처에 줬잖아요. 줬으니까 대변에 제품을 까야지, 제품을. 그죠? 대변으로 제품을 여러분들 깝니다. 그죠? 근데 장부상에는 원가로 적혀져 있잖아요. 원가. 원가로 따야지 60만원. 이렇게. 하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예, 매출처니까 800번 되죠, 본사. 이렇게. 예,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제품 60만원짜리를 거래처에 줬으니까 60만원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8만원도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했잖아요. 맞죠? 타계정 대체로 여러분 걸어주셔야지. 타계정 대체는 해당 재고자산 여기 옆에다가 거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088번 타계정 대체까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더럽게 어렵네. 메인 매출표 회계 1급에 똑같다고 하더니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 넣으면 어차피 다 맞으시는 내용이니까 맞죠?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대부분 나가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런 문제에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쪽은 좀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쉬운 건 여러분 할 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한두 문제 어려운데 낚시 걸리는 거 위주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회계 1급 때 나왔던 쉬운 문제 위주로 나가요. 실제로는. 자, 오늘 여기까지